안녕하세요. 모든 다리와 비행기가 어떻게 그 엄청난 힘을 버텨낼 수 있을까요? 그 비밀, 바로 응력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재료에 힘이 가해질 때 파괴는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정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곳과 전혀 다른 의외의 장소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복잡한 수식의 세계에서 출발해서요, 이 모든 걸 단 하나의 완벽한 원으로 풀어내는 정말 경이로운 시각적 해법까지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자, 아주 근본적인 질문으로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무언가를 누르거나 땡길 때 그 물체가 꼭 그 힘의 방향으로만 부서질까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비스듬히 금이 가기도 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파괴되기도 하죠. 그렇다면 진짜 파괴가 시작되는 그 가장 치명적인 약점, 대체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과제입니다. 근데 이 복잡한 3차원 문제를 있는 그대로 풀려고 하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뛰어난 공학자들은 언제나 아주 현명한 첫 단계를 밟죠. 바로 현실을 잠시 단순화하는 겁니다. 뭐랄까, 거대한 입체 퍼즐을 풀기 쉬운 평면 그림으로 바꾸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럴 때 쓰는 아주 똑똑한 방법이 바로 평면 응력이라는 가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얇은 금속판이나 종이 한 장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이걸 양옆으로 당길 때 그 얇은 두께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거의 무시할 수 있을 정도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 방향의 응력은 과감하게 0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2차원 평면으로 가져오는 거죠. 이 그림을 보시면 개념이 확 와닿으실 거예요.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얇은 판의 두께 방향, 그러니까 저기 Z축과 관련된 모든 응력값들 있죠? 시그마 ZZ, 타오 ZX, 타오 ZY, 이걸 전부 0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불필요한 변수들을 싹 걷어내면 우리가 집중해야 할 진짜 중요한 힘만 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슬라이드가 그 단순화의 힘을 정말 제대로 보여줍니다. 9칸짜리 복잡한 3차원 응력 행렬이 보시는 것처럼 단 4칸짜리 2차원 행렬로 아주 깔끔하게 정리되는 순간이죠. 자, 이제 드디어 우리는 이 재료의 약점을 찾아낼 분석 준비를 마친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루기 쉬운 2차원 모델을 손에 넣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았죠. 파괴라는 건 어떤 각도에서든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이 물체를 다른 각도로 이렇게 비스듬히 들여다본다면 이 응력값은 과연 어떻게 변할까요? 재료를 마음속으로 세타라는 각도로 비스듬히 잘랐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럼 그 새로운 단면에 작용하는 힘, 즉 그 면을 수직으로 당기는 힘, 수직 응력과 그 면을 따라 미끄러지게 하려는 힘, 전단 응력은 당연히 원래 값과는 달라지겠죠. 우리의 목표는 바로 이 변화를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예측하는 겁니다. 그럼 이 변화를 어떻게 정확히 계산할 수 있을까요? 공학자들은 쐐기 모델이라는 아주 똑똑한 방법을 씁니다. 그리고 여기에 뉴턴 역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 모든 힘의 합은 0이다 라는 힘의 평형 원리를 적용하는 거죠. 이 단순한 법칙 하나로 모든 복잡한 변화를 설명하는 공식을 유도해내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렇게 해서 아주 엄밀하고 정확한 응력 변환 방정식을 얻었습니다. 완벽하죠? 근데 솔직히 한번 보세요. 코사인 제곱에 사인 코사인에? 너무 복잡하지 않나요? 모든 각도마다 이걸 일일이 계산해야 한다면 정말 끔찍할 거예요. 분명히 이보다 더 우아하고 직관적인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그 방법이 있습니다. 해답의 열쇠는 변화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을 찾는 데 있었어요. 우리가 보는 각도가 아무리 바뀌어도 그 본질은 절대 변하지 않는 무언가, 그걸 한번 찾아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각도에 따라 모든 응력값이 계속 변하는 와중에도 그 본질적인 속성 중에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과연 있을까요? 정답은 네, 있습니다요. 바로 응력 불변량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놀랍게도 우리가 어떤 각도에서 보든 상관없이 서로 수직인 두 수직 응력의 합은 항상 똑같은 값으로 일정하다는 겁니다. 변하는 값들 속에 숨겨진 이 불변의 법칙, 이것이야말로 복잡한 삼각함수식을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길로 갈 수 있게 해주는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단서는 1882년에 오토 모어라는 한 공학자를 아주 우아한 해법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모든 골치 아픈 삼각함수 계산을요, 단 하나의 완벽한 원으로 바꿔버리는 정말 기적 같은 시각적인 방법이죠. 바로 모어 원입니다. 자, 그럼 이 마법 갇힌 모어원, 대체 어떻게 그리는 걸까요? 여기 그 5가지 핵심 단계가 있습니다. 한번 차근차근 따라와 보시죠. 먼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응력 상태를 2개의 점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프를 보세요. 가로축은 수직 응력, 시그마고요. 세로축은 전단 응력, 타우입니다. 여기에 수평면의 응력 상태인 점 H와 수직면의 응력 상태인 점 V를 좌표로 찍습니다. 그리고 이 2점을 직선으로 쫙 잇는 순간 바로 이것이 우리가 그릴 원의 지름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원이 그려졌으니까 진짜 마법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 그래프를 읽는 것만으로 가장 중요한 응력 값들을 그것도 즉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원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이걸 그냥 읽기만 하면 끝입니다. 이 원이 가로축과 만나는 2점 있죠? 저기가 바로 최대 최소 수직 응력, 즉 주응력이고요. 원의 가장 높은 지점과 가장 낮은 지점이 바로 최대 전단 응력입니다. 원의 중심은 평균 응력을 나타내고요. 그 모든 복잡한 계산이 이 하나의 그림 안에 완벽하게 다 담겨 있는 거죠. 이 슬라이드를 보면 모어원이 얼마나 대단한지 딱 감이 오죠. 복잡한 미분 계산 같은 거 전혀 없이 그냥 눈으로 보기만 하면 됩니다. 원이 가로축과 만나는 2점, 저 2지점이 바로 재료가 가장 강하게 당겨지는 주응력 지점입니다. 그리고 원의 꼭대기, 저 점이 재료를 미끄러뜨리려는 힘, 즉 최대 전단 능력이죠. 답이 그냥 그려져 있는 겁니다. 이 표는 우리가 찾아야 할 가장 중요한 2가지 상태를 명확하게 비교해서 보여줍니다. 재료가 가장 심하게 당겨지는, 즉 파괴될 위험이 큰 주응력 상태와 재료가 마치 가위로 잘리는 것처럼 미끄러지는 힘을 가장 크게 받는 최대 전단 응력 상태, 이 2가지를 찾아내는 게 핵심인 거죠. 우리는 복잡한 수식에서 출발해서 모든 답을 담고 있는 이 하나의 우아한 원에 도달했습니다. 이 여정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가장 복잡해 보이는 문제 속에도 때로는 이렇게 단순하고 아름다운 규칙이 숨어 있다는 것을요. 어쩌면 우리 주변의 모든 복잡한 문제 속에도 이런 모어 원이 숨어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할 거리를 남겨드리면서 오늘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